이제 OECD 정책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학교와 교사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것. 물론 평가를 어떻게 하고 그 공개를 어느 수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는 이제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겠죠.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은 교육의 질을 끊임없이 부모에게 확신시키기 위한 성과 측정이 필요해서 그런 거죠. 자,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주호 교육부 장관님이 지금 임명이 됐죠. 근데 임명되자마자 저렇게 이제 좀 좀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 지방교육제적 교부금법 개정을 놓고 이제 좀 왔다 갔다 하시고 계신데 저게 바로 엘로스테이시스의 문제예요. 신뢰가 있으면은 초중고 학교에 예산이 덜 배정되더라도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그것을 약간 좀 변경시키는 게 좋다. 그런 정책이 시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다 신뢰의 문제다. 그리고 이 복잡성 교육에서 말하는 네트워크는 국가주의와 시장주의를 동시에 지향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에서 정부의 역할, 그러니까 이제 지방정부라든지 시도교육청의 역할도 저렇게 이제 새롭게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네트워크라는 말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 우리가 네트워크라는 게 결국은 복잡계인데 우리가 복잡계 리터러시가 상당히 그 좀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아직은 저 복잡계를 이렇게 맞닥뜨려서 실천한 경험이 부족하다. 자, 우리 교육 시스템이 원래는 수직적 위계 질서의 그런 하이어라키였는데 그거를 절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수직적인 질서도 유용해요. 그런데 이게 복잡계 네트워크하고의 결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수직 및 수평 조직의 논리는 동시에 중요하고 두 논리 사이에는 늘 긴장이 발생한다. 그래서 정책 입안자하고 그 교육 공무원의 그 역할도 새롭게 이제 요구되고 있다. 경계 확장자, 그다음에 복잡한 상황에서 때로는 모순되는 두 개의 결정을 동시에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 그 실용적인 지혜, 그 다음에 이제 뭐 즉흥적인 대처 능력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교육과정 혁신은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는데 교육과정이 실제로 결정돼서 시행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 저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교육 이해관계자의 폭이 점점 넓어지면서 요구사항이 많아지면서 교육과정 과부하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교육과정 혁신의 두 개의 큰 난제로 다가오고 있다. 자, 교육과정 혁신 원리와 방법으로서는 디지털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인디비듀얼라이즈드 커리큘럼, 그 다음에 범교과 역량중심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유연화하는 거,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범교과 역량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비판적 사고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취약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크리티컬 싱킹 타스크,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를 가리키는 교육을 각 나라 교사들이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 했을 때 대한민국은 중간 이하죠. 여기 코리아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 역량하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복잡성을 다루는 그런 역량이에요. 이것 역시 대한민국이 평균 이하다. 교육과정 혁신 원리와 방법으로는 이제 학생들, 학부모들을 쭉 참여시키는 디자인 싱킹. 과거에는 교육과정이 딱 정해져 있고 학생들이 그 교육과정에 맞춰야 됐어요. 지금 그게 아니라 다양한 학생들의 니즈에 교육과정을 맞춰야 돼요. 그게 이제 그래서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게 이제 보편적 학습 설계죠. 그 다음에 사회가 점점 이제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 형평성이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우리의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자,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둘러싼 갈등도 저것도 결국은 뭐 디자인 싱킹이나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혁신의 궁극적인 그 목표는 포용적 교육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저거는 교육과정 자체가 복잡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The Complexity of Curriculum Design이라고 그랬죠.
기회의 평등, 그 다음에 형평성, 그 다음에 포용성을 다 갖추려면은 교육과정 자체가 복잡계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기 이제 제일 마지막 그림을 보면은 포용적 교육과정은 모든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장애물이 크고 작은 장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따라서 저거를 제거할 때는 돈이 드는 것이고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을 먼저 제거할 것인가. 그래서 저거는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다. 특히 미시적인 정치,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요새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저게 이제 차별 없는 교육, 모든 차별과 금지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근데 저분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은 본인들이 정의롭다고 생산한 담론은 절대 반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복잡계에는 그런 절대 반지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잡계는 끊임없이 새로운 담론이 생산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담론을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모순된 공리계예요. 그래서 저런 복잡계를 다스린다는 것은 절대 반지 정책을 이제는 그치고 새로운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중 책무성이 강화되는 학제 유연화 정책. 예를 들면은 한국형 차터스쿨. 저 차터스쿨이라는 것은 학부모하고 학교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이런 교육을 하겠다. 그 대신 학부모는 이런 책무를 철저히 지켜라. 저런 학교가 끊임없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젠더 교육, 교육 이념 및 가치를 둘러싼 만성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추상적이고 회피적인 공전 담론보다는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또는 교육과정 선택이 존중되는 현실적으로 역동적인 병치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서 실렉션이라는 것은 80년대 그 스쿨 초이스 정책 때 그 초이스하고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똑같은, 우리말로는 똑같은 선택인데 초이스는 차려진 밥상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근대성 담론이에요. 그렇지만 저 실렉션은 진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끊임없는 역동적 과정에서 실렉션 되는 그러한 그 유연한 정책 개념이 필요하다. 자, 요거는 그래서 제가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진보 교육과마에서도 과정 중심 평가를 했는데 저것이 이제 결국은 저거를 여전히 그 기계론적인 근대적 사고에 젖은 그런 정책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가 됐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거 뭐 싱가포르나 뉴질랜드 이런 데서는 이제 저 과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별로 그러한 고민이 없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라이제이션 갖고도 말씀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의 교육적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지면은 학생들의 학습 및 수행과 교사 자신의 교육 행위가 실시간 그 인터페이스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 되는 데이터가 만들어져요. 그것이 또 포착이 가능해져요. 즉 간객관적 인식에서 역동성의 포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 HT라고 하죠. 하이터치, 하이테크라고 하는 게 하이테크가 된다고 그래서 인간의 감성, 하이터치는 인간의 감성이라든지 인간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그게 축소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이테크는 역시 하이터치, 인간적인 측면이 동시에 강조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AI 하이브리드 그리고 휴머인 루프 그 복잡계 시스템에서는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인간이 해야 돼요.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설계할 때도 반드시 인간이 개입돼야 되고 중요한 결정을 반드시 인간이 해야 된다. 교사의 역할이 중요해지지 않는 게 절대 아니다. 교사의 역할은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예측, 마음챙김이라는 것은 수업을 할 때 두루두루 다 살피는 건데 우리 교사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엘로스테이시스를 역시 도와주는 것이고 실시간 피드백 및 성찰. 그 다음에 교육 담론 중에 서로 막 모순